딸이 칼로 이렇게 목을 대고 있으면서 아기를 가지고 막 전자레인지에 넣는 장면이었어요. 너무 순간 섬뜩해가지고 정말 이게 페미니스트의 모습인가. 남성 혐오로 변질되는 느낌이 강해서 불평등한 수치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의도적인 접근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제를 직접 선택해 주셨는데 밤페미를 다뤄봐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고 딸이 칼로 이렇게 목을 대고 있으면서 이놈도 남자 새끼니까 약간 뭐 죽여야 된다 막 이런 걸 댓글을 달아놓고,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기를 가지고 막 전자레인지에 넣는 장면이었어요. 넣는 장면을 보면서 아, 이것도 어차피 수컷이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뭐 죽여야 된다, 이거들에 대한 반응이 막 좋아요 막 하면서 막 여기에 동감하는 막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순간 섬뜩해가지고 정말 이게 페미니스트의 모습인가, 뭔가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이 너무 왜곡돼서 저는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방향을 틀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건 진짜 밤페미는 한번 다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은 평소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과거의 당시에는 분명히 페미니스트 운동이 그런 여성의 인권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단순히 이제 공평, 공정 이 가치를 넘어서서 뭔가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누려야 된다 하는 약간 여성 우월주의와 야 너희들은 남성이니까 안 돼, 약간 남성 혐오로 변질되는 느낌이 강해서 지금의 페미니스트는 정상적인 페미니스트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요즘 정책이나 사회에서는 남녀 불평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전혀 없죠. 이 전혀 없다는 개념이 이미 과거에는 불평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뭐 기득권 세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60대 이상 여기는 분명히 불평등이 존재할 겁니다. 의식 자체도 여자가 그런 걸 할 수 있어, 감히 남자한테 이제 이런 의식이 충분히 팽배할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나쁘다기보다는 그때 문화가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의 20대 30대 이미 중고등학교 교육 때부터 그런 성평등 교육을 충분히 다 받아왔고 현재 20, 30대로 잘라내서 똑같이 하면 거의 불평등한 수치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의사, 변호사 이런 합격률이나 공무원 합격률도 거의 50대 50입니다. 옛날처럼 남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이 아직 과거에 있어서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에도 그게 불평등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네,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여성의 성범죄 취약성을 언급하면서 이 성적 불평등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의도적인 접근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범죄는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여성이 피해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냐면 신체적으로 남자들이 훨씬 근육도 많고 힘도 세고 하니까 여자들이 힘이 더 약하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당연히 뭔가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흔하고 여성들은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회적 성 역할이 아니라 DNA 유전자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그게 여성이 뭔가 항상 잠재적인 피해자고 또 남성은 잠재적인 가해자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훨씬 물리적인 힘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일 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도 아시고,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다. 성범죄든 다른 범죄든 모든 범죄는 동일하게 척결돼야 된다. 페미와 반페미의 대립이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표를 획득하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이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징병제에 대해서 보통 얘기하면 남자들은 억울해합니다. 나 군대 갔다 왔는데 왜 아무것도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냐. 근데 여자들은 국방의 의무 아니냐, 우리도 출산하죠, 우리 출산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이거부터가 벌써 싸우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출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출산은 여러분이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거기서 같이 행복을 느끼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치 나도 애 나니까 너는 국방의 의무를 해, 이거는 맞지 않죠. 전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전혀 독립된 개념입니다. 근데 왜 이게 정치에서 발현이 되느냐, 여자 편 들어서 야, 남자들이 다 국방해야지, 우리는 보살핌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여자의 감성을 막 자극하면 뭔가 여성 단체 이런 데는 이분 엄청 찍겠죠. 여성을 모으려고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요즘 이대남 남성들이 모이잖아요. 야,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건데 우리한테 가산점을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과격한 주장을 하면 또 이쪽에 사람들이 몰려서 또 표가 몰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갈라치기해서 그렇게 편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성할당제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게 결과적 평등을 하는 거는 굉장히 한시적인 겁니다. 과거에 몰랐는데 이게 굉장히 불평등한 거였어. 공평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하지만
결과적 평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한시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평등의 선에 오면 없어져야 될 거예요. 지금 여성 할당제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여성 할당제를 들이미는 사람들은 너무 말이 안 돼요. 기업은 원래 태생적으로 성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생물입니다. 여성이 갑자기 임원이 되면 기업이 잘 됩니까? 그래서 뭐 여성이 또 임원이 되면 못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개인 특성이 하는 겁니다. 기업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성의 특성이 뭔가 기업에 잘 맞다 하면은 금지를 시켜도 여성을 임원으로 하고 대표를 할 겁니다. 기업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기업은 기업을 할 수 있게 놔둬야 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들은 좀만 생각해봐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걸 활용해 먹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죠. 남성, 여성은 대한민국에 반반 있고 누구도 배제할 수 없고 한쪽이 없으면 어차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둘은 사다리처럼 기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한쪽을 배척하려고 하지 마세요. 페미, 반페미가 아니라 그냥 국민을 위한 정책,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 뭐 여성가족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족부, 가족을 지켜야죠. 여성 성범죄센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성범죄센터, 어떤 남성이 범죄를 당한 거예요. 그런 뭐 센터나 뭐 여러 이제 지금 있는 기관에 문의를 했더니 저희가 남자들은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도 구조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남들이 계속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굉장히 합리적인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뭐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낼 때가 아니다. 그냥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면 된다. 피해자를 위한 정책. 페미 반페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페미가 이렇게 변질된 것처럼 페미 반페미의 개정 문제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약자일 수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이 공정함과 공평함을 넘어서 여성 우월주의로 나가면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남성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좀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대남들을 필두로 하는 이제 반페미들이 계속 이제 고개를 들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이미 억울해 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죄압하고 혐오하고 갈라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영원한 서로의 싸움은 끝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바로 끝나야 됩니다. 페미 반페미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존재하면 점점 더 강화되는 상호 혐오를 통해서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 없죠. 그런 방향을 여기서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